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전북 익산시 중앙로 국민은행 익산지점. 지점장 이준호는 40년간 앉았던 책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껐다. 모니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검은 화면에 흰머리가 성성한 68살 노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이게 끝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가로수 낙엽이 인도를 뒹굴었다. 노란색, 갈색, 붉은색.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1984년 입사기념 볼펜, 10년 근속 시계, 20년 근속 명패, 30년 근속 황금 열쇠, 그리고 가장 아래 낡은 사진 한 장. 1984년 4월 2일. 24살 청년이 처음 은행에 들어온 날 찍은 사진. 새 양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는 모습. 사진 속 청년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입사 첫날 선배 박 과장이 말했다. 준호야, 은행원은 신뢰가 생명이야.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야. 절대 속이면 안 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40년을 살았다. 말단 행원에서 시작해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지점장까지 올라왔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고객을 만났다. 대출이 급한 자영업자, 제발 부탁입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됩니다. 눈물 흘리며 애원하던 얼굴. 캐나다로 이민 가는 노부부. 한국에서 마지막 업무네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 찍던 할머니. 첫 월급 받아 적금 들러온 신입사원. 저도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환하게 웃던 청년. 그들의 인생이 이 작은 창구를 통해 흘러갔다. 기쁨도 슬픔도 희망도 절망도 모든 게 숫자로 기록되었다. 오후 5시 직원들이 회의실로 모였다. 후배 김대리가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이준호 지점장님, 4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15명의 직원이 일어나 손뼉을 쳤다. 신입 여직원은 눈물까지 흘렸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이제 난 뭐지?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늙은이? 박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씩 떠났다. 건강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인사들이 오갔다. 준호는 고개 끄덕이며 악수했다. 오후 5시 50분.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려는데 창고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젊은 여직원이 보였다. 27쯤 되어 보이는 여성. 허리를 90도로 굽혀 80대 할머니 고객에게 인사했다. 얼굴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다.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짜증도 없었다. 그저 따뜻했다. 이름표엔 김서연 대리라고 적혀 있었다. 요즘 젊은 직원 중에도 저런 애가 있구나. 준호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도장을 잘못 찍었다. 서연은 웃으며 새 용지를 꺼냈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실수는 있어요.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다시 도장을 찍었다. 이번엔 제대로 찍혔다.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잘했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은 할머니가 나갈 때까지 손 흔들어 배웅했다. 준호는 자신이 신입사원이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도 저렇게 열심히 일했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었다. 손님이 가면 현관까지 배웅하고 조심히 가세요 인사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은 기계적이 되었다. 사람은 숫자가 되었다. 고객은 실적이 되었다.
나도 저랬었는데.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온 건 오후 7시였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뒀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소와 똑같은 메뉴. 오늘이 마지막이었지? 아내가 물었다. 응, 수고했어. 짧은 대화였다. 결혼 35년.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발신자는 아들 이민준. 아버지, 오늘 퇴직 축하드려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화 가능하세요? 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아들이 받았다. 아버지. 응, 무슨 일이야? 저 결혼하려고 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래, 좋은 일이네. 상대는 누군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서연이고요. 국민은행 익산지점이요. 아버지 지점이랑 같은 은행이에요. 준호는 숨이 멎었다. 김서연. 방금 본 그 여직원. 오늘 마지막 날 본 그 따뜻한 미소. 아들의 결혼 상대가 바로 그녀였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응. 알았다. 좋은 사람 같구나.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 불안, 그녀가 과연 좋은 며느리일까? 걱정, 세상이 둘을 갈라놓지는 않을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13분이었다. 아내는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11월 말 밤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떠 있었다. 아들 민주는 삼성전자 판교 R&D 센터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연봉 1억을 받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 스마트폰 반도체 개발팀에서 핵심 인력이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재였다. 준호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이룬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 상대가 평범한 은행 창구 직원이라니. 직업이 나쁜 게 아니야. 준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세상이 냉정하단 말이지.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도 오래 못 가. 그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87년 7월. 그때 준호는 27살이었다. 대리로 승진한 지 1년째 되던 해였다. 그의 여름 은행 후배로 25살 박소영이 들어왔다.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신입 교육을 맡았던 준호는 그녀에게 은행 업무를 가르쳤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매일 퇴근 후 명동 커피숍에서 만났다.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여의도 공원 벤치에 앉아 미래를 꿈꿨다. 오빠, 우리 결혼해요. 함께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살아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그는 가난했다. 월급은 70만 원. 적었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야 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당뇨로 고생하셨다. 형제도 없어 모든 부담이 준호에게 왔다. 저축은 없었다. 오히려 빚도 있었다.
결혼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 집도 없었다. 월세방에 살았다. 그해 가을 소영의 부모님을 만났다. 강남 청담동에 사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약사였다. 대리석 바닥에 넓은 거실,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값비싼 가구들. 준호는 그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다. 우리 딸을 그런 형편에 보낼 순 없습니다. 소영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딸이 고생할 게 뻔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 석 달 뒤 소영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LG그룹 회장의 조카였다. 결혼식 청첩장이 왔다. 준호는 가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한강 다리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그 죄책감이 평생 가슴에 남았다. 사랑보다 돈이 중요한 세상. 감정보다 조건이 우선인 현실. 결혼은 계산이라는 냉정한 진리. 그게 준호가 배운 인생이었다. 새벽 4시. 준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 애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민준이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닌지. 진심인지 계산인지. 그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정장을 제쳐두고 10년 전 등산할 때 입던 낡은 점퍼를 꺼냈다. 색이 바랜 청바지도 찾았다. 낡은 운동화도 꺼냈다. 야구 모자도 준비했다. 거울을 봤다. 평범한 노인이 보였다. 은행 지점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동네 할아버지였다. 이 정도면 못 알아볼 거야. 아침 7시. 아내가 일어났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산책하러 가려고. 퇴직했으면 좀 쉬지. 무리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9시. 준호는 집을 나섰다. 은행으로 가기 전 ATM에서 현금을 뽑았다. 500만 원. 퇴직금의 일부였다. 통장을 만들고 예금을 넣을 명분이었다. 돈을 낡은 가방에 넣었다. 평소엔 차를 몰고 다녔지만 오늘은 버스를 탔다. 70번 시내버스. 노인들이 많이 탔다. 시장 가는 할머니들이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래?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이래. 은행 이자도 안 올라주고. 적금 깨서 쓸 수밖에.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준호는 창밖을 봤다. 익산 시내가 천천히 지나갔다. 중앙시장, 구시청, 익산역. 40년간 매일 출퇴근하며 봤던 풍경이었다. 오전 10시 15분. 은행 앞에 도착했다. 국민은행 익산지점. 자신이 40년간 일했던 곳. 어제까지 지점장이었던 곳.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땀이 났다. 내가 왜 이러지? 그냥 예비 며느리를 보러 가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있었다. 만약 서연이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만약 아들을 조건 때문에 만나는 거라면, 만약 돈이 목적이라면, 그럼 난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너는 속고 있다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 번호표 뽑는 기계. 창구 앞에 줄 선 고객들. 하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는 지점장이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노인 고객이었다. 어서 오세요. 안내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준호를 못 알아봤다. 번호표 뽑아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번호표를 뽑았다. 73번.
앞에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석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고 딱딱했다. 지점장실 가죽 소파와는 달랐다. TV 화면에는 은행 광고가 나왔다. 믿음과 신뢰의 국민은행.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믿음과 신뢰. 그게 정말 남아있을까? 10분이 지났다. 창구를 둘러봤다. 3개의 창구가 운영 중이었다. 1번 창구는 중년 여직원 박대리였다. 15년 차 베테랑이었다. 2번 창구는 젊은 남자 직원 김사원 신입이었다. 3번 창구. 그곳에 김서연이 있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고객에게 설명하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72번 고객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명 앞이었다. 준호는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가방을 꽉 쥐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곧 자신의 차례였다. 2분 후 73번 고객님. 서연이 불렀다. 준호는 일어났다. 천천히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3번 창구 앞에 섰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밝은 목소리였다. 눈빛이 따뜻했다. 준호를 못 알아봤다. 모자와 낡은 옷이 완벽한 위장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물었다. 통장 좀 만들려고 하는데. 준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나이 든 노인처럼 말했다. 네, 어떤 통장을 원하세요? 입출금 통장이신가요? 적금이신가요? 입출금 통장이요. 그리고 500만 원 넣으려고. 알겠습니다. 신분증 있으신가요? 준호는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서연은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놀랄 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서연이 펜을 건넸다. 준호는 서류를 봤다. 글씨가 작았다. 일부러 눈을 찡그렸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아, 잠깐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다. 이거 쓰세요. 천천히 보셔도 괜찮아요. 준호는 돋보기를 받았다. 따뜻했다. 서연의 손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서류를 읽었다. 통장 개설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명란이 3곳 있었다. 천천히 서명했다. 서연은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다른 고객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초조해하지 않았다.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비밀번호 입력기를 건넸다. 준호는 숫자를 눌렀다. 1984. 입사한 해였다. 확인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시 눌렀다. 1984. 완료되었습니다. 통장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프린터에서 통장이 나왔다. 서연은 통장을 받아 정리했다. 깨끗하게 펼쳐서 건넸다. 500만 원 입금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준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현금이었다. 서연은 돈을 받아 세기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했다. 손놀림이 능숙했다. 500만 원 맞습니다. 입금해 드릴게요. 컴퓨터를 두드렸다. 입금 완료. 통장 정리해 드릴게요. 서연은 통장에 도장을 찍었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건넸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준호는 통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근데 말이야. 준호가 말했다. 목소리를 약간 까칠하게 만들었다.
요즘 은행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서연은 미소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서류가 좀 늘었어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 귀찮게만 하는 것 같은데. 준호는 일부러 짜증을 냈다. 서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서류들이 고객님 재산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속으로 놀랐다. 당황하지 않는구나. 옛날엔 말 한마디면 다 됐는데. 맞아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더 안전해진 거죠. 고객님 같은 분들을 위한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오늘 처음 오셔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다음엔 더 편하실 거예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짜증을 내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설득당했다. 그래, 알았어. 고맙네. 천만에요. 편하게 이용하세요. 준호는 일어났다. 뒤돌아보니 서연은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다. 74번 고객님. 같은 미소, 같은 친절. 진심이었다. 위선이 아니었다. 준호는 은행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3일이 지났다. 12월 2일 월요일. 준호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다른 시험을 준비했다. 돈.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시험. 아침 10시. 같은 복장이었다. 낡은 점퍼. 바른 청바지. 야구 모자. 가방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번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리고 10만 원 현금. 총 20만 원이었다. 은행 문을 열었다. 딸랑. 같은 소리가 났다. 번호표를 뽑았다. 68번. 오늘은 사람이 적었다. 대기석에 앉았다. 창구를 봤다. 3번 창구에 서연이 있었다. 오늘도 단정한 모습이었다. 흰 블라우스, 검은 치마, 머리는 뒤로 묶었다. 5분 후, 68번 고객님, 서연이 불렀다. 준호는 일어나 3번 창구로 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아, 지난번에 오신 분이시네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왔어요? 준호는 놀랐다. 기억한다고? 적금 좀 들려고 하는데. 네, 어떤 적금 찾으세요? 기간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1년짜리로 매달 10만 원씩?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상품 설명서를 꺼냈다. 적금 종류를 설명했다. 자유적금, 정기적금, 목돈 마련 적금. 각각의 장단점을 친절하게 말했다. 고객님은 정기적금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자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 그럼 그걸로. 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서연은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가방을 열었다. 현금 10만 원을 꺼냈다. 그리고 몰래 수표 10만 원을 그 밑에 깔았다. 총 20만 원. 하지만 서연에게는 10만 원만 넣는다고 말할 것이었다. 첫 달 10만 원 넣을게요. 준호는 돈을 밀었다. 서연은 돈을 받았다. 세기 시작했다. 고객님, 이거 20만 원이세요. 서연이 말했다. 아니, 10만 원인데? 준호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아니에요. 여기 수표 10만 원 더 있어요. 총 20만 원이에요. 서연은 수표를 꺼내 보여줬다. 준호는 당황한 척했다. 아, 그래. 내가 실수했나 보네. 그럼 10만 원만 넣고 나머지는 돌려줘. 알겠습니다. 서연은 수표를 돌려줬다. 그리고 현금 10만 원만 입금했다. 완료되었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그나저나 수고가 많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준호가 말했다.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힘들잖아. 이거라도 받아. 준호는 수표 10만 원을 다시 밀었다. 이번엔 선물로. 수고비야. 커피라도 사 먹어.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고객님, 이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다. 왜?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건데. 은행 규정상 고객님께 금품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서연은 수표를 밀어 돌려보냈다. 받으시고 가세요. 아무도 모를 텐데. 준호는 계속 밀었다. 제가 압니다. 서연이 말했다.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단단함이 남았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고객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준호는 숨이 멎었다. 그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진짜였다. 계산이 아니었다. 미안하네. 내가 실례했어. 준호는 수표를 도로 집어넣었다.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서연은 다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선은 명확했다. 준호는 일어났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은행을 나오며 준호는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다. 1992년. 그때 준호는 과장이었다. 상사인 부장이 그에게 지시했다. 준호야, 이 고객 대출 좀 빨리 처리해줘. VIP야. 서류를 봤다. 담보가 부족했다. 규정에 맞지 않았다. 부장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너만 눈 감으면 돼. 윗선에서 온 지시야. 하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걱정 마. 책임은 내가 질게. 준호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결과는 참혹했다. 한 달 후 준호는 시골 지점으로 정근 갔다. 승진에서도 밀렸다. 3년이 늦어졌다. 원칙을 지키는 건 바보가 되는 길이다. 그때 준호가 배운 교훈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젊은 여자는 그때의 자신보다 훨씬 강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준호는 버스 정류장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저 애는 진짜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12월 9일 월요일. 준호는 집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퇴직 후 일상은 평범했다. 아침 산책, 신문, TV 뉴스, 점심, 낮잠, 저녁, 그리고 또 잠.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은행 생각을 했다. 김서연 생각을 했다. 며느리가 될 그 여자. 2번의 시험을 통과했다. 친절함도 진짜였고 원칙도 확고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 걸까?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다. 후배 박 대리였다. 익산 지점에서 15년 일한 직원이었다. 지점장님, 저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은행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는 자세를 고쳤다. 무슨 문제? 김서연 대리 아시죠? 그 직원이 고객 돈을 잘못 처리했대요.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자세히 말해봐. 은행 내부 게시판이요.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김서연 대리가 고객 입금을 잘못하고 숨겼다는 내용이요. 지금 난리예요. 그게 사실이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글이 구체적이에요.
날짜도 있고 금액도 있어요. 11월 29일 500만 원 입금건이래요. 준호는 숨이 멎었다. 11월 29일. 자신이 통장 만든 날이었다. 500만 원. 자신이 입금한 돈이었다. 누가 그런 글을 올렸어? 익명이에요. 하지만 어조가 최 과장님 같아요. 최 과장? 지점 2인자였다. 준호가 퇴직한 후 지점장을 노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본사에서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 그 후로 삐뚤어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왜 최 과장이? 서연 대리가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고객 평가도 1등이고 본사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대요. 최 과장이 질투한 것 같아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서연이는 뭐래? 아무 말 안 해요.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해요. 표정도 안 변해요. 하지만 창백해 보여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시험한다고 찾아간 게 문제가 되었다. 글 내용 좀 보내줄 수 있어? 네, 지금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1분 후 사진이 왔다. 익명 게시판 글이었다. 제목 특정 직원의 부정행위 고발. 내용 김서연 대리가 11월 29일 고객 입금 500만 원을 처리하면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고객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빨리 처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더 조사하면 다른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직원이 우리 은행에 있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준호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모든 절차를 완벽히 지켰다. 신분증도 확인했고 서류도 다 작성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꼼꼼했다. 이건 모함이었다. 준호는 더 읽었다.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댓글이 진짜예요? 충격이네요. 댓글이 서연 대리가 그럴 리 없는데. 댓글 3 증거 있어요? 익명 글은 믿기 어려운데. 댓글사 연장자 요즘 젊은 직원들은 규정을 가볍게 봐요. 조사해 봐야 합니다. 준호는 마지막 댓글을 봤다. 연장자. 최 과장이 틀림없었다. 수진아, 서연이 지금 어디 있어? 은행에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옷을 갈아입었다. 정장을 꺼냈다. 40년 입었던 은행원 정장. 넥타이도 맸다. 거울을 봤다. 은행 지점장의 모습이 돌아왔다. 그는 결심했다. 이건 내가 막아야 해. 내 잘못이니까. 오후 4시 은행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다. 지점장님? 준호 지점장님이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3번 창구를 봤다. 김서연이 앉아 있었다.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다. 준호는 지점장실로 갔다. 문을 열었다. 새 지점장이 놀라 일어났다. 이준호 전임 지점장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네. 김서연 대리건 말이야.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날 아침 12월 10일 화요일 준호는 본사로 향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국민은행 본사 건물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니 경비가 막아섰다. 어디 가십니까? 감사실에 갈 일이 있네. 예약 있으세요? 없지만 급한 일이야. 이준호라고 전해줘. 익산지점 전임 지점장. 경비는 전화를 걸었다. 1분 후 허락이 떨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27층. 감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감사실장 김상무가 맞이했다. 이준호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
급히 찾아와서 미안하네. 무슨 일이십니까? 익산지점 김서연 대리건 알고 있나? 김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내부 게시판 고발건이죠. 그게 거짓말이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11월 29일 그 고객이었네. 김서연 대리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어. 신분증 확인, 서류 작성, 비밀번호 설정.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 김상무는 놀랐다. 지점장님이 직접 고객으로 가셨다고요? 그래.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네. 하지만 중요한 건 서연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왜 고발이 들어온 겁니까? 질투야. 익산지점 최 과장이 쓴 것 같네. 어조가 똑같아. 서연이가 요즘 인기가 많고 본사 눈에 띄니까 질투한 거지. 김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통장이 증거야. 11월 29일 500만 원 입금 기록. 그리고 모든 서류가 규정대로 되어 있어. 확인해 봐.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가 말했다. 김서연 대리는 내 아들 민준이의 약혼자네. 김상무는 눈이 커졌다. 네. 그래. 내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변장하고 갔던 거야. 2번 갔어. 2번 다 완벽했네. 친절하고 원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직원이야. 그렇군요. 이 일이 서연이 인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잘못이 없으니까. 오히려 최 과장을 조사해야 해. 허위 고발이야.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부탁하네. 본사를 나왔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12월의 차가운 하늘. 하지만 마음은 시원했다. 오후 3시. 익산지점. 준호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정장 차림이었다. 모자도 없었다. 당당하게 들어갔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지점장님, 앉아드릴게. 일 계속해. 준호는 3번 창구로 갔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얼어붙었다. 저기, 고객님? 서연은 혼란스러워했다. 지난주에 본 노인 고객. 그런데 지금은 정장 차림. 그리고 모두가 지점장님이라고 부른다. 김서연 대리. 잠깐 나와주겠나? 준호가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지점장실로 갔다. 문을 닫았다. 둘만 남았다. 고객님이 아니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하네. 속였어. 난 이 은행 전임 지점장 이준호야. 11월 30일에 퇴직했지. 서연은 눈이 커졌다. 그럼 왜? 자네를 시험하려고 했네.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 아들 민준이 자네와 결혼한다고 했거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서연은 숨이 멎었다. 민준 씨가 지점장님 아들이셨어요? 그래. 그래서 변장하고 갔던 거야.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지 보고 싶었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시험이었어요? 저를? 그래. 미안하네. 하지만 덕분에 알았어. 자네가 진짜 은행원이라는 걸. 진짜 사람이라는 걸.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2번의 시험을 통과했네. 친절함도 진짜였고 원칙도 확고했어. 내가 40년 은행 생활하며 본 최고의 직원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고발건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본사에 다 말했어. 자네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완벽했어. 정말요? 그래. 최 과장은 조사받을 거야. 허위 고발이니까. 서연은 주저앉았다.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풀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 마음 놓고 결혼 준비해. 민준이 잘 부탁하네. 네. 잘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은행을 나왔다. 밖은 추웠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37년 전 지키지 못한 사랑. 이번에는 지켰다. 그날 저녁 12월 10일 오후 6시 국민은행 익산지점 회의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새 지점장 옆에 앉았다. 감사실에서 김상무가 왔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최 과장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남자.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눈빛은 불안했다. 앉게. 김상무가 말했다. 최 과장은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최 과장. 익명 게시판에 김서연 대리 고발글 올린 사람이 자넨가? 침묵. 최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해. IP 추적했어. 자네 컴퓨터에서 올라갔더군. 댓글도 자네가 달았고. 김상무가 서류를 펼쳤다. 최 과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왜 그랬나? 죄송합니다. 최 과장의 목소리가 작았다. 왜 그랬냐고 물었네. 질투했습니다. 최 과장이 고백했다. 김서연 대리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고객들도 좋아하고 본사에서도 눈여겨보고 저는 20년 넘게 일했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 신입이 더 인기 많고 그게 참기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다. 자네도 신입 때가 있었잖나. 열심히 했었지. 그때 선배가 질투해서 자네 발목 잡았으면 어땠겠나? 최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는 잘못이 없어.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자네가 무너뜨릴 권리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한테 사과해야지. 나한테 하지 말고. 김상무가 서류를 덮었다. 최 과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허위 사실 유포, 동료 명예훼손, 최소 감봉, 최대 해고까지 갈 수 있어. 최 과장은 고개를 더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최 과장이 나갔다. 준호는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지점장님, 김상무가 말했다. 김서연 대리는 정말 훌륭한 직원입니다. 고객평가 1등, 민원 제로, 규정 준수 완벽. 이런 직원 요즘 드뭅니다. 그래, 내가 40년 보면서 최고였네. 그런데 지점장님이 며느리로 맞으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난 운이 좋아. 준호는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12월 11일 수요일 준호는 서연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만났다. 익산역 근처 작은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지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시험한다고 갔다가 문제 만들었네. 아니에요. 덕분에 무고함이 증명됐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최 과장한테 사과받았나? 네. 어제 전화 왔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잠깐 한 행동이 이렇게 클 줄 몰랐대요. 용서해줬나? 네. 이해했어요. 저도 신입 때 선배들이 질투하는 거 느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준호는 서연을 봤다.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복수하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았다.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과찬이세요. 민준이가 자네 만나서 행복할 거야.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제가 더 행복할 거예요. 결혼식은 언제 하나? 내년 3월 예정이에요. 봄에. 좋은 계절이네. 꽃이 피는 때야. 준호는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37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랑. 그때 소영은 혼자 떠났다. 준호는 아무것도 못했다. 가난이 사랑을 갈라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준호는 서연을 지켰다. 아들의 사랑을 지켰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다.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받다. 지점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아, 미안. 딴 생각했네. 혹시 슬픈 기억이세요? 옛날 일이야. 이젠 괜찮아.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자네 덕분에 치유됐어.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봄이 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익산 웨딩홀. 작은 결혼식장이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조촐했다. 하객은 10명 정도.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다. 오전 11시. 준호는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봤다. 검은 양복, 흰 셔츠, 은색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다. 여보, 준비됐어? 아내가 물었다. 응. 가자. 둘은 식장으로 갔다.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새 신랑이었다. 검은 턱시도를 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민준이 달려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서연이를 지켜주셔서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서연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서연이는 잘못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음악이 흘렀다. 결혼 행진곡.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타났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머리는 올렸고 면사포를 썼다. 손에는 하얀 장미 부케를 들었다. 아름다웠다. 빛났다. 하객들이 일어났다. 박수가 터졌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왔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얼굴엔 주름이 많았다.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단상에 올랐다. 민준과 서연이 마주 섰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김서연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겠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겠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서연 차례였다. 이민준 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겠습니다. 반지 교환. 둘은 서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빛나는 금반지. 영원한 사랑의 약속.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면사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키스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 하객들이 박수쳤다. 환호했다. 준호도 박수쳤다. 눈가가 뜨거웠다. 눈물이 고였다. 아내가 손을 잡았다. 여보, 울지 마. 안 울어. 그냥 행복해서. 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식사를 했다. 준호는 밖으로 나왔다. 식장 밖 벤치에 앉았다. 벚꽃잎이 날렸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흰 봉투였다. 앞면에 적혀 있었다. 김서연에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준호가 직접 쓴 편지였다. 어젯밤 새벽까지 쓴 글이었다. 편지 내용: 서연에게. 난 40년 은행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직원을 봤습니다.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네는 진짜였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친절도 진심이었고 원칙도 확고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난 37년 전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회가 평생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네 덕분에 그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자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돈보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네는 내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선물입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행원. 그게 자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사위장인 이준호 올림. 준호는 편지를 접었다. 봉투에 다시 넣었다. 나중에 서연에게 줄 것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다.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지점장님, 여기 계셨어요? 아, 서연이. 잠깐 바람 쐬러 나왔네. 혹시 우셨어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준호는 눈을 닦았다. 서연은 옆에 앉았다. 둘은 벚꽃을 봤다. 꽃잎이 날렸다. 봄바람이 불었다. 지점장님. 응?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야. 민준 씨도 좋은 사람이에요. 지점장님 닮았어요. 따뜻하고 원칙적이고. 민준이 잘 부탁하네. 네. 평생 잘할게요. 둘은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10분 후 서연이 일어났다. 들어가야겠어요. 사진 찍어야 해요. 그래. 가봐. 서연은 가다가 멈췄다. 뒤돌아봤다. 지점장님. 아니. 아버님. 준호는 눈이 커졌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깊은 절이었다. 그리고 돌아가 식장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3월의 맑은 봄날. 37년의 한이 풀렸다. 지키지 못한 사랑의 상처가 치유됐다. 이번에는 지켰다. 아들의 사랑을, 며느리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준호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나중에 줄 것이었다. 서연이 힘들 때, 지칠 때, 그때 이 편지를 주면 힘이 될 것이었다. 저녁 6시, 해가 졌다. 결혼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씩 떠났다. 준호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다. 여보,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왜?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래. 서연이 정말 좋은 애야. 준호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40년간 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민준이가 결혼했다. 신부는 김서연. 내가 만나본 최고의 사람이다. 37년 전 나는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지켰다. 아들의 사랑을, 며느리의 명예를,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었다. 불을 껐다.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이 왔다. 40년간 가장 편안한 잠이었다.